멀큐리가 이제 수성이죠, 수성. 그래서 74년, 75년도에 메리너 10이라는 우주선이 오래됐죠. 70년대니까 벌써 45년 전. 대단합니다. 그죠? 45년 전에 메리너 10이 플라이바를 하면서 쟀습니다. 매그네틱 필드를. 쟀더니 굉장히 약하더라.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이나모 이론, 여기 보면 다이나모 티어리스트 이렇게 있죠. 다이나모 티어리스트는 필드가 아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테이션이 굉장히 느려요. 이 수성이.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하긴 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하긴 약해요.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퀴즈예요. 한 뭐 1분 드릴 테니까 이 동일 과정설의 어썸션에 의하면 이 수성은 지올로지컬리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올로지컬리 한국말이 뭐죠? 지올로지컬리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멀큐리가 이제 58일 만에 한번 돌거든요. 자전이. 그러면 이제 지금쯤 죽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자기장이 없음 지금 결과고요. 어, 왜 자기장이 없느냐 이거죠. 그죠? 이제 그 동일 과정설적인 시각, 다이나모 티어리의 이론가들이 볼 때는 이게 죽어 있어야 되는데 왜 죽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이제 네, 대답을 이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채트에 답을 이제 쓰신 분이 계시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답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멀큐리는 스몰이에요. 스몰이니까 스몰이라는 것은 벌써 인터널 히트를 예전에 벌써 이제 잃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뜨거운 고구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핵 합성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열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볼 때 뭐 수억 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성이 아니라 행성일 경우에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뜨거웠고 뭐 안에 뭐 코어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정말 46억 년이 지났으면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빠른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외핵이 이제 리퀴 상태로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 46억 년이 됐으면 지금 좀 식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식어서 안에 코어가 굳어 있으면 차가우면 자기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장이 아까 검출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74년, 75년에 플라이바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한 번 가면서 여기도 보면 여기 NASA JPL에서 나온 뉴스죠. They discover strong evidence that the planet Mercury has a molten core. 왜 molten core가 있냐? 자기장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다이나모 티어리 explain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가 explain 됐나 봤어요. 이제 MIT에서 나온 건데요. 10년 전에. 근데 뭔가 봤더니 이게 좀 재밌어요.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죽었어야 되는데 약하긴 하지만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돌설인데 이 그림에 있는 건 옛날에 나온 충돌설이고 이 MIT에서 나온 10년 전에 나온 건 이제 옛날에 이렇게 큰 거 말고 굉장히 작은 것, 뭐 지름이 한 160km 정도 되는 게 와서 부딪혀서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같은 얘기예요. 충돌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뭐죠? 다이나모 티어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모 티어리가 역으로 말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험프리의 계산을 아까 험프리가 이제 half-life라고 하죠. decay time 계산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크리에이트 됐을 때 매그네틱 모멘트가 얼마든지 계산을 했었고, 그죠? 처음에 워터 오리진 티어리로 그 다음에 메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쭉 걷을 때 이제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75년 데이터가 있고 74년 데이터가 있고 2007년에 또 갔잖아요.
그렇게 쟀을 때 가격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재밌겠죠. 그러니까 값이 만일 74년에 잰거나 2007년에 잰거나 똑같이 나오면 조금 머쓱하다 그러나 뭐 좀 그런데 2007년에 쟀더니 이 기울기처럼 이렇게 막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다이나모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워러 오리진이 맞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좀 호응을 해주십시오. 적는 걸. 한 분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죠? 워러 오리진 띠어리가 맞는다는 이제 방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잰 거예요. 1975년 마리널, 그 다음에 2008년엔 메신저 스페이스크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험프리의 해프라이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제 여기 아이바가 있으니까 뭐 어프는 아니고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 험프리의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이 메저먼 한 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행성들 다 비슷해서 나중에 30년 후, 50년 후 이런 거 재보면은 근데 쟀더니 험프리가 한 요 기울기에 맞게 다 나오죠. 그러면은 다이나모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연구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창조과학계에서도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죠? 헐이죠? 예, 굉장히 사실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화성에 또 갔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데서 이제 화성에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Mars Global Surveyor라는 게 이제 도는데 돌다가 여기서 뭐냐면은 그 화성의 암석 표면에 이제 암석들이잖아요. 그 암석에 그 매그네틱 스트라이프스가 이제 매그네티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돼 있는 그 암석들을 다 이제 우주에서 돌면서 측정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지구에서 보는 거에 20배. 그러니까 왕년에는 지구에서 매절되는 지구의 그 현재 자기장 있잖아요. 지금 자기장이 뭐 얼마죠? 0.5가우스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작잖아요. 그거의 20배 되는 게 옛날에는 화성이 이제 자기장이 셌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매절하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매절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다이나모 띠어리로 할 때는 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나 뭐 왕년엔 왜 썼을까? 지금 없다는 거 이해돼요. 왜냐면 화성이 좀 작으니까 지금 없다는 거 이해되는데 왕년엔 왜 있을까? 그죠? 이것까지 충돌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은 그냥 더 2008년 논문에 2008년 논문이죠. 그래서 그 더 자세하게 매절한 걸 본 거고요. 험프리의 계산을 보니까 그 다이폴 모멘트의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마을스거든요. 이게 이제 잰 거고 그 다음에 험프리의 계산에 의하면 그 띠어리가 10의 23승 주울펄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는 뭐 모르는. 왜냐하면 이제 험프리 계산이란 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뭐 코어 사이즈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물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을 하고 기존에 이제 이런 문헌에 있는 거 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뭐 오차가 있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정도 맞는 거는 놀라운 겁니다, 정말. 지난주에 그 6000년 뭐 그 힐륨 디퓨전 그런 게 놀랍듯이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사실은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이제 레이트 그룹의 월그 사실 상당히 사이언티픽하고 뭐 이상한 가정이라는 게 6000년이라는 가정 외에는 다른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이 많은 거고 이거는 처음에 뭐 워러 오리진 띠어리 하나님이 뉴트론을 정렬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과학이라고 취급을 못 받죠. 세큘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격 자체가 없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잘 알게 되면 공격을 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달을 한번 보죠. 우리의 달. 그래서 이거는 아폴로 11호 이제 착륙선 이제 사진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그 달에 안 갔다 뭐 컨스피러시 티어리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질문입니다. 달에 사람이 진짜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고 생각한다면 증거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대답을 조금 짧게 적어주세요. 내가 길게 하면 제가 이거를 쉬프트를 못해서요. 지금 화면 때문에 다 보지 못합니다. 지구과학 전공인데 달을 잘 모르세요?
갔다 왔다에 한 표. 네, 좋습니다. 네. 길 팀장님이 제일 과학적인 대답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갔음 증거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아, yes, they brought back. 뭐, 이렇게 이제 뭐, 저기, 월석 얘기하시는 거죠? 아, 달에 반사 강령을 두었습니다. 아폴로 13회, 13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 아폴로 질문에 제일 호응이 많으시네요.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잘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너무 재미없는 질문 한 것 같아요. 증거, 그래서 이제 대답은요, yes이고, proof는 확실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Mars 랜딩 사이트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Mars Reconnaissance Orbiter라고, 아, 맞네요. 예, Reconnaissance Orbiter라고 굉장히 최근에, 이게 하여튼 뭐 5년인가 뭐 그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달을 도는 그 위성을 이제 미국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외형 위성들 뭐 군사 위성 같은 경우는 막 번호판 그 번호까지 식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까이서 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상세하게 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달 착륙한 사이트예요. 그 옛날에 이제 우주선 버리고 갔던 이퀴먼트들 있고, 그다음에 디센트 스테이지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아폴로 말고 서베이어 3 스페이스크래프트 뭐 저기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선들이 보이시죠? 이 선이 뭐냐면 우주 비행사 발자국이에요. 이걸 보고 안 갔다 그러면 곤란하죠? 발자국입니다. 발자국까지 보입니다. 여기 이것은 지구에서도 보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지만 희미하지만 지구에서도 보여요. 망원경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제일 큰 망원경으로 봐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우주선에서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갔다. 그리고 증거가 다 있다. 이제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 가서 실제로 월석을 가져왔죠. 월석을 가져오니까 거기에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가 메저가 되잖아요. 메저했더니 분명히 지금은 매그네틱 필드가 없어요. 그리고 다이나모 띠어리로 볼 때는 없어야죠. 왜냐하면 지구를 돌고 있고 공전을 30일마다 하는데 그죠? 그 코어에 뭐 리퀴드 한 게 있겠어요? 없는 게 당연한데 다이나모 띠어리로 보면. 근데 옛날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피나스라는 또 좋은 논문인데요. 거기 이제 MIT에서 쓴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봤더니 옛날에는 월석을 분석해 보니까 매그네틱 필드를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약간 있긴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거에 1000배 강했었다. 월석을 보니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죠. The question is when and how did the dynamo decay? I don't know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몰라요, 잘. 근데 이제 그 험프리 선생의 워럴 오리진 티어리를 대입해서 보니까 자 일단 데이터가 먼저 있죠. 데이터라는 게 이제 지금 매절되는 우주선이 매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월석을 가져왔는데 월석이 두 개를 가져왔어요. 두 종류. 하나는 버사울트라는 거는 용암이 이제 달에서 옛날에 이제 뜨거웠을 때인가 봐요. 달에서 용암이 흘러나와 가지고 굳은 게 이제 버사울트고요. 브레치아는 뭐냐면은 이제 운석인가 뭐 충돌을 해가지고 별똥별이 떨어져서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럼 녹잖아요. 그렇게 돼서 생긴 각역암이랍니다. 한국말 몰라서 그거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개 서로 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M sub C가 계산이 되죠. 처음에 스티어리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변환을 시키신 다음에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딱 그려본 게 왼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 이제 디케이 타임도 결정이 되고 지금 워럴 오리진 띠와 지금 데이터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M1, M2가 창조 후에 언제 생겨났는지 언제 이런 게 운석이 충돌을 해서 이런 게 생겨났는지 언제 이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마그마가 이 버설트가 생겼는지의 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이 뭐 노아홍수 때다 하나는 뭐 4일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거기 써 있어요. 제가 넘버를 페어 텐션 안 해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보면 굉장히 재밌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바깥으로 또 나가보죠. Moons, Asteroids and Meteorites인데 오늘은 Asteroid, Meteorites는 안 하고요. Moons를 보겠습니다. 이 Moon은 우리 달 말고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토생의 달들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오. 그래서 어디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뭐 멋있게 막 나레이션을 하면서 아이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이제 그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오라고 해야 됩니다. 이오, 그 다음에 유로파, 게니메이드, 칼리스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서피스 다 다릅니다. 이것도 그 예전에 일하는 데서 이제 자세하게 한 게 있어서 막 뷰티풀한 그 그림이 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기 그냥 저기로 하드 카피로 근데 다 없어졌어요. 애들이 어릴 때라서 애들이 찢어버렸는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볼 거는 이제 2호를 잠깐 보고 이제 게니메이드를 중심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2호는 분명히 매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인터널리 제너레이트 되는 건지 아니면 2호가 워낙 토성에 가까이 있으니까 익스터널리 인듀스 된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있는 건 있고 또 지금 티어리에 의하면 지금 여기 2호가 있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2호가 옛날엔 안 넣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잘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니메이드 같은 경우는 분명히 large magnetic field가 있는데 clearly internally generate 되는 거라고 이제 세큘러 논문에 97년에 했고요. 요게 이제 observe 되는 거하고 이제 게니메이드 이어하고 이제 그 워터 오리진 티어리하고 또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secular theory의 이 논문 97년도 논문이죠. 이게 사슨의 논문, 사슨 논문 맞네. 이 논문에 보면 여기 그림 저기 줄쳐놓은 거 맨 보면 Ganymede is almost certainly operating as a dynamo in its own right. 그래서 분명히 그 operate in its own 하는데 이것도 워터 오리진 티어리로 하면은 딱 계산하고 하면 딱 맞고요.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분명히 워터 오리진 띠가 잘 맞지만 또 기존에 이제 매졸된 거하고 잘 맞죠. 하지만 문제는 어쨌든 현재 매그네틱 필드가 다 이미 매저가 됐었어요. 험프리가 이 이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모르는 게 있어요. 험프리가 이거 할 당시에 유레너스, 넵튠 얘네들은 매저가 안 됐었어요. 넵튠 이런 건.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점을 찍어놨죠. 이제 험프리의 계산값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인터넷에 있는 기사인데 여기 보면 What is Uranus made of 해서 성분이 뭘까? 가스로 되는 거예요. 가스로. 전부 가스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유라노스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그 안에 이제 조그만 코어가 있어요. 근데 코어는 이제 뭐 아이스 같은 거로 된 코어죠. 그러면 다이나모 티어리에 의하면 매그네틱 필드가 매저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직 안 했구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터 오리진 티어리로 뭐 어떻게 나올까요?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유레너스 넵튠이 굉장히 매그네틱 필드가 꽤 크게 이제 계산이 됐죠. 여기서는 여기는 매그네틱 플럭스입니다. 근데 다이나모로 하면 분명히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주선이 가서 매절한 걸 보면 승자가 나오겠죠. 이제 그걸 조금 이따가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글의 맨 밑에 보면 이건 그냥 재미로 만일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유레너스 가가지고 거기 딱 표면에 앉으면요. 이제 가스니까 뭐 앉지도 못하겠지만 중력이 이게 굉장히 큰 행성인데도 중력이 지구의 90%밖에 안 돼요. 여기 가면 여러분 뭐 굉장히 다이어트한 기분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어 맨 왼쪽, 맨 오른쪽에 유레너스 앤 넵튠 이게 다 이제 gaseous planet죠. 그래서 거기에 이 코어, 록, 아이스로 된 코어 이렇게. 그래서 유레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아이스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실은 직접 가서 파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제가 그 우리 지구 물리학 전공하신 우리 이 박사님한테 듣기로는 지구에 있는 뭐 이런 코어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물며 멀리 있는 거 뭐 모르죠. 그죠? 우주선에 직접 가서 착륙가서 뚫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로 이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2018년이고요. 근데 험프리가 1984년에 이제 이 논문을 했잖아요. 1984년에 이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어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냥 대충 험프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걸로 대충 이제 집어넣으니까 사실은 뭐 몇백 배, 몇 천 배 그 나이로 하니까 뭐 한 10의 3승, 뭐 4승 근처로만 맞춰서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다이나모로 못 맞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험프리가 이제 프리딕션을 한 게 1984년도에 이제 이게 이제 험프리 논문에서 제가 그냥 캡처한 거고요. 이걸 정리하면 맨 위에 80년대 험프리가 이제 대충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매그네틱 모멘트가 10의 23승에서 25승 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의 24승이라고 쳐요. 이게 이제 요 90년에 다시 다른 논문에 좀 더 계산을 좀 더 해가지고 비슷하게 했고요. 요겁니다.
화살표 맨 위에. 그런데 이제 1986년도에 그러니까 험프리는 84년도였죠. 2년 일찍. 2년 뒤에 이제 네이처였네요. 네이처에 이제 이 네슬러라는 분이 이제 프레딕션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필드가 거의 없을 거다.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10에 뭐 여기 보면 플럭스가 24승이 아니라 뭐 거의 뭐 5승, 4승 뭐 이래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뭐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넘버는 모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86년에 마침 왜 하필이면 가기 전에 예측을 해서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보이저 2가 가서 쟀더니 10에 21승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험프리 이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없이 한 걸 생각하면 거의 예언자 수준입니다. 이건 거의. 그죠? 이게 원래 같은 방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좀 반응도 제가 알고 해서 재밌는데 이게 빈 데다가 혼자서 하니까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채트로라도 좀 자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헐, 좋습니다. 할렐루야, 헐,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정말 할렐루야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넵튠을 이제 이 세큘러 그 다이나모 티어리를 볼 때인데 틀렸다가 이건 유라너스죠. 근데 유라너스 다음이 이제 넵튠이죠. 넵튠하고 유라너스는 이제 비슷해요. 다 개수고 이제 비슷한 사이즈니까 그러면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제대로 예측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별로 의미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보이저 2가 이제 그 넵튠까지 가서 이제 해서 similar strength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유라너스도 그렇고 넵튠도 그렇고 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넵튠도 이렇게 됐고, 자, 유라너스 보세요. 이 자전 축이요 누워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란 그 원통형 기계 있죠. 그거 돌리는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도는데 누워서 돕니다. 누워서. 그 다음에 이 다이나모 티어리에 의하면 이 자전축하고 그 다음에 이 매그네틱 폴하고 이렇게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도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림 보세요. 밑에. 완전히 이게 59도가 하나는 47도, 하나 59도가 나갔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매그네틱 리버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 왜냐면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얘네 둘만 매그네틱 리버설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 목성 토성은 굉장히 정확하게 또 정렬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도 수준의 설명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고 이제 네이처에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네이처 사이언스 퍼블리시 하는 거 뭐 쉬운 게 아닌데 이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뭐 재미있게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이 네이처 2004년 논문이죠. 이 블록샘의 논문에 보면 실제로 이게 리컨사일이 안 된다 써 있어요. 보세요. 요 밑에 있는 이 논문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유라너스하고 넵튠하고 non-bipolar, non-dipolar and non-axisymmetric magnetic fields가 있는 거는 현재 우리가 establish, 그러니까 왜냐면 Earth, Jupiter, Saturn 이런 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이걸로 establish 돼 있던 그 다이나모 티어리를 가지고 한 거의 픽처를 디스토리를 한다라고 써 있죠. 그죠? 네,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the cause of such field morphologies remains unexplained. 그래서 그냥 remains 굉장히 정직하게 쓴 거죠. 모른다.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험프리로 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00분의 1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없이 한 거니까. 그죠? 왜냐면 코어가 얼마나 하고 크기가 얼마나 하고 그냥 찍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거의 예언자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나요?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분 쉴 텐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 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딱 5분 동안만 쉬면. 자, 그래서 implication인데요. What is the major implication of the creation research on the cosmic magnetic field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적어봤어요. 좀 보면. 그래서 이 솔러 시스템이 지금 이제 솔러 시스템만 본 건데, 솔러 시스템이 실제로 비블리컬 에이지보다 머치 올더. 이게 머치인 정도가 아니죠. 뭐 만년 이내와 뭐 46억 년은 굉장히 다른 건데, 만일 굉장히 오래됐다. 뭐 46억 년은 고사하고 100만 년이라고 쳐도요. 험프리의 프리딕션이 맞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이런
싱글 디케이가 있었다. 이런 매그네틱 필드가. 그리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잘 맞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싱글 디케이가 아니었으면 이게 맞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잘 맞아요. 오히려 다이나모 티어리는 잘 안 맞아요. 거의 안 맞죠. 그냥 뻔한 건 맞죠. 뭐 어, 토성, 목성, 지구 이런 거 잘 맞는 거죠. 그죠? 뭐 다른 거는 다 뭐 그냥 어거지로 몰랐다, 놀랍다, 뭐 remains unexplained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임플리케이션이란 게 이게 의외로 이 태양계 나이가 뭐 이건 지금 6천 년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잘 맞으니까 뭐 정말 6천 년 정도, 뭐 만 년 이내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또 한 번 확증해주는 이런 연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논문에서 또 이제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로 한번 확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우주 전체 이런 메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굉장히 이제 부정확하죠. 그다음에 결국 이제 Zeeman 스플릿 되는 거, 그 스펙트럼이 이제 오잖아요. 뭐 별이면 별이다, 은하계다 해서 이제 스펙트럼이 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그게 이제 Zeeman 스플릿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럼썸으로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올더가 있어요. 뭐 10의 100승, 아니 뭐 10의 뭐 8승, 10의 20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매그네틱 필드에 대한 올더가 있는데, 이 워럴 오리진 티어리가 처음에 우주에 있는 이러한 광명체들도 물에서 시작해서 정렬을 했다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쭉 맞춰서, 이제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거기 넘버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태양에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이런 거로 대충 맞춰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험프리의 계산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얼만큼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계산을 같이 해본 건 아니라서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험프리 박사가 쓴 걸 믿으면 이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좀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재밌어서 제가 봤어요. 여기도 보면 이건 이제 secular 논문이거든요. 이제 science에 나온 건데, is the mystery of cosmic magnetic field solved. 그래서 뭐 나름대로 서브했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 전체, 우주 시공 있잖아요. 그 시공에도 굉장히 작정한 어떤 매그네틱 필드가 있어요. 근데 왜 있는지 몰랐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험프리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제 그 워터 오리진 티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논문이 요겁니다. 여기 베이어 이 논문이에요. 1990년 논문인데, 이건 다른 논문이네요. 이거 다른 논문이고, 여기 보면 이거는 쓴 거고, 요 웨어 논문은 이제 여기에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 가우스 정도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워터 오리진 티어리에 의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7.9 가우스 정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7.9 가우스. 전체 우주. 전체 이제 이렇게 the deep, the ball of water, 그죠? The huge ball of water가 있었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가 매그네틱 필드가 이제 7.9 매그네틱 필드 스트렝스 7.9 가우스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라키아 하셨잖아요. 라키아.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얼만큼 라키아 한 게 뭐 한지 넘버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집어넣은 거예요. 10 빌리언 폴드 익스펜션이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매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얼만큼 줄었을지가 계산이 돼요. 그 이제 왜냐면 볼륨하고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안에 뭐 물질이 뭐냐, 이건 이제 텅 비었죠. 지금 우주니까 하나님이 나누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 10의 마이너스 19승 가우스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위에 그 Astronomy and Astrophysics 논문 1990년 논문에 10의 마이너스 12수 정도 나오는데, 뭐 그거하고 많이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해서 뭐 이런 건 그냥 재미로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This field on the average would be oriented in one particular direction. 그죠? 뭔가, 왜냐하면 처음에 정렬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디렉션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메저한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있었죠.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플랭크 세틀라이트로 해서 뭐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에서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이제 빅뱅의 강력한 증거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거를요, 수학적으로 이제 앵귤러 파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폴리노미얼로 쫙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보면은 뭐 싱글 다이폴이 이제 다이폴 온리일 경우, 맨 왼쪽에, 오른쪽 그림에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다이폴 온리, 그 다음이 쿼드러폴, 그 다음이 악투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의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리퀀시별로 나눌 수도 있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매니퓰레이트 해가지고 쿼드러퍼 앤 옥타퍼를 컴바인 해보니까 딱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신기한데 맨 위에는 쿨 로브, 아래는 웜 로브죠. 근데 이걸 딱 반으로 갈라보니까 이거하고 우리 이클립틱 플랜하고 정확하게 일치해. 우리 이클립틱 플랜은 우리 태양계를 행성들이 도는 그 플레인 있죠. 그겁니다. 그 플레인하고 정확하게 일치해. 근데 왜 정확하게 일치하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뭔가 처음에 정렬을 하셨으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러고 이제 우겨볼 수는 있겠죠. 뭐 이런 거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건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혹시 뭔가 뭐 측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이폴 뭐 저기 어, 멀티폴 계산을 잘못했거나 그러면 우주론이 다 틀려버리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른다이죠. 근데 워터 오리진 티어리를 대입해서 보면 이건 이제 매그네틱 필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아서 제가 뭐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끝났네요. 한 교수님 지금 나가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다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워터 오리진 티어리의 이제 그 지구의 경우, 우주의 경우에 대한 것이 이제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기나 대장부답게 허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 어떤 진화론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땅을 기초에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왜 이 땅이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생겨나서 138억 년 전에 뭐 네가 깨달아거든 말할지니라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넣었습니다.